아, 네,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여기 전국 외곽에 있는 이 캠핑장인데, 근처에 한 번씩 머리 식히러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왔다가 또 한번 이제 여기 또 한적하니 사람이 없으니까 또 한번 영상 한번 또 한번 찍어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길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이 두 편 내지 세 편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혹시 영상이 끊기더라도 다음에 영상 다음 쪽에 또 곧 준비해서 올 테니까 좀 답답하시더라도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죠.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했던 얘기들은 내가 꾸며내거나 어디서 들은 것 같고 나의 뇌피셜이나 이런 거 막 머릿속에 상상해서 그려낸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다 뼈저리게 겪어보고 느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해드릴 말씀은 진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절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나같이 이렇게 멍청하게 당하거나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자리를 알아보고 이제 뭐 이력서를 보내고 그러면 이제 연락이 오겠죠? 아, 얼굴 한번 봅시다. 우리 얼굴 보고 뭐 급여 얘기도 하고 면접도 보고 한번 합시다. 라고 하겠죠. 그럴 때 이제 잘 모르잖아요. 또 처음이니까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많이 위축됐어요. 잘 모르고 시세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게 상황이 굴러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전혀 정보가 없으니까 또한 이제 빨리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마음의 조바심도 갖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볼 꼴, 못 볼 꼴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은 저같이 멍청하게 당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당했던 거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다? 이런 공사 업체는 걸러라. 시설관리 쪽도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오늘하고 다음 편에는, 어, 전기공사 업체에 이력서 내고 면접 볼 때 가서 이제 상황을 봤더니, 아, 여기는 걸러야겠다. 여기는 뭐 나쁘지 않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오늘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올리면 또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비판은 받아들일게요. 근데 비난은 하지 마세요. 비난은 앞뒤 안 재고 무조건 그냥 뭐 자기 들리는 대로 막 듣고 나서 막, 아, 너 이거 나쁜 놈이야, 모르는 놈이야.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비판은 정확한 근거나 이런 걸 가지고 통계 자료를 가지고 반박하는 거. 너 잘못됐어. 이 부분 잘못됐어. 수정해. 그런 게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걸러야 할 업체. 첫 번째. 태양광 업체는 거르세요. 제가 원래 전기 쪽을 할 게 아니라 이제 퇴직하고 나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먼 장래까지 봤을 때, 아, 신재생 에너지 쪽은 그래도 비전이 있겠구나. 뭐 돈을 많이 벌진 못해도 먹고는 살겠구나. 저는 판단을 해서 원래는 신재생 에너지 기능사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기를 모르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가. 그래서 전기 기능사를 먼저 취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기기능사, 승강기기능사, 신재생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신재생에너지산업기사, 그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 1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그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쪽 일을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이제 광고가 올라왔길래 이제 이력서를 보냈어요. 이제 보냈는데 면접을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면접 급여는 270만 원. 270만 원도 그러니까 주 5일. 그래서 급여 270만 원이 그래도 감지덕지하죠. 이제 산업기사 딴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해보고 싶었던 태양광 그쪽 일을 해보게 됐으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근데 이제 면접을 보고 나와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일을 할지 말까 해서 고민을 했는데 제가 제 전기 머리를 올려주신 그 교수님, 김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상의를 했어요. 2차, 저차 태양광 업체 말을 딱 끝나는 순간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가지 마. 그 양반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단호하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뭐, 그거 겪어볼 수도 있어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아유, 가지 마세요. 절대 가지 마세요. 절대라는 말을 붙여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너무 하고 싶었거든. 그래도 한번 제가 해보랍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웃으면서, 그래, 당해봐야 알지. 뭐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2020년도 12월 달에 거기를 입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가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은 대표 마누라가 있어요. 대표 마누라가 총무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처남이죠. 그러니까 그 대표 마누라의 남동생. 처남이 그러니까 과장을 하는 거예요. 과장. 그 다음에 경리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직원이 4명인 거예요. 그 당시에 직원을 3명, 신입 직원을 3명을 뽑았어요. 당연히 그 친구들은 최소 다 전기산업기사 이상 갖고 있는 친구들인 거고, 한 명은 저보다 일주일 먼저 들어왔고, 한 명은 저보다 이틀인가 먼저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막차를 탄 거예요. 그 원래 직원은 4명인데 신입사원을 3명을 뽑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왜 그런 거 있죠? 대표가 왜 나를 미워하지? 마치 그런 눈빛 있죠? 밥벌어지. 표현을 좀 심하게 한 걸 수도 있지만 진짜 제가 당시에 느꼈던 느낌은 그거였어요. 밥벌어지. 벌레를 보는 듯한 그냥 그렇게 혐오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지 저 이유를 몰랐죠. 그럼 이제 사람을 괴롭힌다고 그러나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신입 직원들까지 총 3명을 이제 그런 식으로 괴롭히더라고요. 제가 그 공장에서 각관 작업한다고 그 그라인딩이라고 용접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다가 담배 한 대 피고 쉴 수도 있잖아요. 잠깐 쉬고 담배 한 대 피면 득달같이 내려갖고 자 빨리빨리 움직여 이게 재촉하고 쉴 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 사람이 나한테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롭힌 건 뭐냐면 지게 발에 곽간 한 2, 30개를 실어갖고 이제 움직이면서 이거를 옆으로 이게 다 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빼고 빠꾸하고 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대표가 지게차를 움직이잖아요. 하면은 내가 이제 빼고서 내가 뒤로 물러나면 자기가 한번 들어오고 또 빼면 내가 물러나고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게차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나는 그냥 이게 빼는 거야. 찢기고 그래서 좀 쉬어, 좀 살살 좀 하자고. 근데 지금 바빠갖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때가 12월 달, 1월 달. 제가 12월 달에 들어가서 1월 달에 그만뒀거든요. 근데 그때는 바쁜 시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3월 달, 4월 달에 쓸 자재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급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게봐야 찍히기도 하고 진짜. 나중에는 제가 물어봤어요. 대표한테. 대표님, 면담 좀 한번 합시다. 내가 2차 차인데 대표님,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으면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되게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왜 대표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했더니 대표가 하는 말이 그거 본인이 더 잘할 텐데 왜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얘기를 해주십시오. 나가봐. 나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직원들하고 또 거기 이제 외국 공장에 또 외국인 근로자가 한 명 있었어요. 같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거든요. 근데 밥을 먹다가
제가 너무 서러워갖고 거기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또 우은 거예요. 그 젊은 애들 앞에서. 창피하죠. 근데 먹다가 울컥해버려갖고 지금 생각해도 제가 막 눈물이 좀 눈물이 좀 핑 도는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러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이래갖고 내가 이 신재생이 이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다른 데도 그런 건지 근데 별 생각이 들면서 내가 거기서 막 결국 막 울고 막 나중에 밥도 먹다가 말고 이제 했어요. 그래도 다시 마음 다잡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 그래, 한번 참고 해보자. 근데 결국은 일이 터진 게 제가 거기서 지게차를 운전했단 말이에요. 그 지게차를 운전하면 이제 조심조심 이제 막 다치거나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운전하는데 대표가 딱 나오더니 그래갖고 언제 일하냐고 막 그냥 지게차로 퍽퍽퍽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지게차가 이렇게 무거운 게 실으면 무거운 거 딱 들리면 뒤에 엉덩이 부분이 들려요. 그러면 거기다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올라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무게로 그 무게를 맞추라는 얘기죠. 또 어떻게 올라타야지. 올라탔어요. 근데 그 뒤에 사람이 타는데도 팍팍팍 그렇게 운전하다가 결국은 제가 그 지게차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서 엉덩이로 떨어져갖고 그 엉치뼈라고 하잖아요. 꼬리뼈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게 거길 다친 거예요. 이제 거기서 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러면 괜찮아? 내지는 아이고 조심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딱 내더니 자 눈빛이 저 병신 새끼 저거 왜 떨어지고 지랄이야? 죄송합니다.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저 버러지 같은 새끼 막 그런 눈빛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뒤집었어요. 다 뒤집고 마지막 날 다 뒤집고 진짜 너무 막 사람이 이게 이성의 끈을 놓칠 것 같아갖고 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그 김 교수라는 분이 내가 태양광에서 들어가고자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그 회사에서 한 달 정도 되는 그 시간을 쭉 겪어보니까 아 알겠더라고요. 자 이제부터 그 이유를 태양광 회사는 무조건 걸러라.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보통 태양광 회사는 이제 보통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쪽, 현장에서 일을 하는 쪽 보통 그렇게 나눠요. 자, 먼저 저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본 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있으면 나가서 감독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보통 태양광 에너지 입찰 기간이 보통 11월, 12월, 이듬해 1월, 2월, 보통 그 정도에 다 결정이 나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직원들을 뽑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대표는 입찰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입찰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입찰하면 공사는 나가서 공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에요. 그 태양광 그 입찰은요. 3월 달에 입찰이 됐다 그래서 바로 4월 달에 공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몇 달 후에 또는 1년 후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자격증 가진 세 놈을 뽑았어. 근데 입찰을 해서 딸 만큼 땄어. 그러면 그 이듬해 입찰은 자, 만약에 2021년 1월달, 2월달에 입찰을 땄어요. 그 다음 입찰은 2021년 11월, 12월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 동안은 자격증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입찰이 다 끝나는 순간, 입찰이 들어가고 이미 입찰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입찰을 땄든 안 땄든 일단 입찰을 지원을 했잖아요. 그럼 입찰을 넣을 수 있는 만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자격증 가진 놈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 김 교수라는 분이 얘기하기를 태양광 업체는 대부분이 10군데 중에 8군데는 영세업체다. 그래서 대부분 많아야 직원이 3명, 4명이다. 근데 그런 업체는 지금 당장 자격증이 필요하니까 직원을 뽑는데 뽑아놓고 나서 이제 입찰을 다 지원하고 이제 응시를 하고 나면은 이제 자격증이 필요 없으니까 수량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보낸다는 거예요. 자기 발로 나가게. 그러니까 저도 멍청한 거죠.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면은 그럼 제가 다른 데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너무 하고 싶었던 그냥 그 어리석은 욕심에 결국은 했다가 그대로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월 중순쯤에 그만뒀거든요. 그만두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전화 왔는데 그 직원 있잖아요. 그 산업기사 가진 그 나머지 2명. 그 친구들도 다 그만둬버린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내가 태양광
업체는 내가 2번 다시 내가 발을 디디면 안 되겠다. 그러면 태양광 현장에서 일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 태양광은 실내에 설치합니까? 실외에 설치합니까? 실외에 설치하죠. 그럼 여름에, 요즘 한참 덥죠? 여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죽습니다, 죽어. 더군다나 태양광 판넬은요, 태양광 패널은 태양빛이 뜨거울수록, 태양빛이 강할수록 더 많은 전기가 생산이 되잖아요. 즉, 얘네들은 항상 활선 상태인 거예요. 그렇다고 얘네들이 24V 이게 아니에요. 인버터에 투입하기 위해서 막 700V, 800V 이렇게 맞춘단 말이에요. 항상 활선 상태인 거야. 거기다가 그 기둥 있죠, 각관. 그 각관을 쌓아놓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게 햇빛에 달궈져요. 엄청 뜨겁습니다. 잘못하면 화상을 입어요. 그 정도 뜨거워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임금이 싸요. 그래서 태양광 현장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양광 쪽은 쳐다도 보지 마셔라. 이건 제가 정말 절박하게 너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참고만 하셔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태양광 업체는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취직할 때 걸러야 될 업체, 태양광 업체 쪽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 뒷얘기를 좀 하자면요. 근데 2월 달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대표 마누라가 뭐 잘 지내시죠? 뭐 자격증 우리가 한 달만 더 쓰면 안 될까요? 그런 인간들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서 내쫓아놓고 나서 한 달만 자격증 더 쓰겠다. 그러니까 사대보험 처리해주고 따로 뭐 용돈 좀 주겠다. 난 그거 싫다. 내가 그걸 할 정신, 내가 마음이 있겠냐. 내가 어떻게 나왔는데 싫다.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2023년 작년이죠. 작년 12월 달에 공사업체에 제가 다시 일자리 구한다고 이력서 올렸거든요. 또 전화가 왔어요. 또 그 대표한테. 잘 지내시죠? 그래갖고. 저기, 그 자격증을 더도 말고, 내가 앞으로 한 넉 달만 좀 쓸 수 있을까요? 제가 사대보험 처리하고 비용 비용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격증이 필요한 거예요. 일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격증이 필요한 거예요. 자, 내가 취직할 때 걸러야 할 전기공사 업체. 자, 2번째. 자, 면접 보러 갔어요. 그럼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도 내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전기 기능사 가지고 완전 초보야. 초보인데 이제 내선 조공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냥 보통 250 정도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격증까지 걸고 조공을 일하면 월급이 250. 근데 보통은 그렇게 시작하고 나잖아요. 그럼 3개월 후에 한 10만 원 올려줘요,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석 달 동안 일하다 보면 자재 이름도 알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대충 뭐 하다못해 뭐 이게 전선 뭐 입선하는 것도 좀 알 것이고, 좀 조금씩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하면은 또 이제 6개월, 또 6개월. 6개월째가 될 때 또 한 10만 원 올려주고, 보통 이제 그런 업체가 보통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1년 좀 넘으면은 그래도 한 300벌이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이제 하다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스타트 얼마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250이다. 그럼 하다 보면 월급이 뭐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올라갑니까? 그럼 뭐 급여는 어떻게 상승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하는 거 봐서 올려줄게. 라고 씨부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딱 그 말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냥 거기서 다 챙겨서, 저는 뭐 여기랑 맞지 않습니다. 하고 그냥 바로 나오셔야 돼요. 바로 나오셔야 돼요. 자, 웃기는 게 뭔 줄 알아요? 그 말이 되게 엿 같은 거예요. 너 하는 거 봐서 올려줄게. 내가 이제 열심히 일해야지 하고 열심히 막 일했어. 석 달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야. 그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때는. 근데 만약에 그때, 야, 너 지금 일도 아직 싫잖아. 그럼 아직 내가 너 월급 올려줄 수 없어. 근데 내가 한 5만 원 올려줄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왜 급여가 올라가지 않는 책임을 왜 나한테 돌리냐고요. 그 말은 그거잖아요. 네가 일을 열심히 안 하니까 내가 월급을 올려줄 수 없다. 왜 급여가 올라가지 않는 게 그게 왜 내 책임이 돼야 되는 거야? 웃기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작년에 그 가로등 업체에 2군데에 있었는데 한 군데는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면접만 봤어요. 그 가로등 업체를 갔는데 내가 이제 이력서 공사협회에 이력서 올린 거 보고 연락이 왔어요. 가서 얼굴 한번 보자. 이제 보는데 얘기하다가 그럼 급여는 300만 원이다. 아이씨, 300이면 너무 짜죠. 그러면, 자격증은 거래되는 겁니까?
걸어야 된다. 그럼 자격증 수당을 얼마 줍니까? 우리 회사는 자격증, 그러니까 일하는 대신에 자격증 거는 게 조건이다. 그냥, 아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말 끝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뭐라고 했냐면, 아, 뭐 일은 어려운 거 없다. 그런데 여기 소장이 일할 때 소장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소장 마음에 들면 아무 문제 없다. 급여도 뭐 금방 올라갈 거고, 처음에는 좀 적게 시작하지만 금방금방 올라간다. 대신 조건이 있잖아요. 소장 마음에 들면은. 그럼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소장 마음에 안 들면. 안 올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은 잘 못 느낄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진짜 막, 뭐, 하나 들고 두 개 들고 다니고, 막 열심히, 나는 내 남들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막 소장이, 쟤는 일을 뭐 저렇게 해.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왜 급여가 올라가지 않는 책임을 왜 나한테 돌리냐고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면접 보실 때 하는 거 봐서 올려줄게. 딱 그 말 나오는 순간 그 업체는 걸러버리세요. 자, 세 번째. 걸러야 되는 업체. 그 세 번째는 급여 날짜가 뒤로 밀리는 회사. 급여가 밀리는 게 아니라 급여 날짜. 보통은요, 우리가 일군 같이 이렇게 대형 업체 같은 경우는요, 자본금이 넉넉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5일날 급여가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꼭 일군 업체뿐만 아니라 자본금이 어차피 내가 내 돈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 돈 갖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5일날 급여 날짜를 선정을 합니다. 5일날. 그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좋아요. 5일날. 오케이. 근데 어떤 업체는 또 10일날 급여 날짜를 정하는 회사가 있어요. 아, 그래. 오케이. 거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15일날이 급여일인 회사가 있고 급여일이 20일 혹은 25일인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8월달 일했어요. 그 8월달 돈을 9월 25일에 받는 거예요. 9월 20일에 받는 거야. 9월 15일? 15일까지는 제가 좀 애매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제가 다 겪은 겁니다, 이거. 누가 어디 가서 들은 거 아니에요. 급여 날짜가 20일, 15일까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급여 날짜가 20일, 25일인 회사는 절대 가지 마세요. 왜?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돈이 있으면 왜 안 주겠습니까? 뭐,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자본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일하다가, 일한 거 못 받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런 분들도 있고, 뭐 심지어는 25일 날이 월급날이잖아요. 그럼 25일 날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야. 그럼 24일 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통상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26일 일요일, 27일 월요일, 그것도 저녁에 한 9시쯤에 들어와. 그거는요, 100%예요. 돈이 없어요, 돈이.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돈 구하려고 막 어떻게 막 다니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업체는 잘못하면 월급을 떼일 수 있는 확률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괜히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근데 만약에 그런 업체가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들어갔다. 근데 급여가 25일 날짜인데도 내가 들어갔는데, 25일이 됐는데 급여가 안 나와? 그래서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왜 월급이 안 나와요? 좀 이번에 좀 빡빡하니까 30일 날 나갈 거야. 제일 최악의 경우. 30일 날 돼서, 급여 안 들어와요? 예. 이번 달 내가 다음 달에 한꺼번에 줄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업체가? 잘 모르시죠? 저는 많이 겪었어요. 진짜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돈을 떼인 적이 없어요. 나중에 급여 못 받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돈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마치 이러니까 무슨 제가 사채업자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때는요, 30일 된데도, 생각을 해봐요. 8월달 일했는데, 그럼 25일 동안 내 월급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자 안 줘요? 아니 말로? 내 돈이잖아. 물론 이제 계약서 그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근데 30일 돼도 다음 달에 줄게? 그러면요, 그때는요, 바로 짐 싸서 나오세요. 거기서, 또 가면 또 나가면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코 깨는 거예요. 한 달이 두 달 되고 두 달이 세 달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은요, 그런 경우들 많아요. 막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18, 28세 크레파스, 그리고 막 와장창하고 막 망치 던지고 헬멧 던지고 돈을 우리 식구가 굽네, 어쩌네. 현장에 보면 그런 경우가, 그 옛날보다는, 제가 듣기로는, 이건 들은 거예요.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렇게 석 달 동안 급여를 안 주고, 그 사람은 주겠지 계속 하다가, 결국 못 찾고 나갔는데, 이제
또 돈을 안 주고 그러니까 와서 깽판 치고 하다 경찰 오고 막 그런 경우도 봤어요, 저는. 근데 일군 업체에서 만약에 그래요?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일군 업체는 칼 같아요. 근데 막 관급 공사하는 업체 있죠. 관급 공사하는 업체. 거기도 큰일 납니다. 거기는 칼같이 줘요. 그래서 어쨌든 세 번째, 내가 취직할 때 걸러야 할 업체 세 번째는 뭐냐면 월급 날짜가 이 15일 경우, 15일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보통은 5일, 10일이 거의 대다수인데 15일 이거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되고 20일, 25일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마세요. 다시 다 적고 그럼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하고 나오시는 게 맞아요. 면접할 때 걸러야 할 업체 네 번째, 퇴근 시간이나 출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회사. 이건 무조건 걸으세요. 무조건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가 있죠. 제가 올해 한 3월달, 2월달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왜 그 막 사다리 올라가서 작업하는데 막 사다리 발판 떨어지고 되게 위험해갖고 제가 일주일하고 그만뒀다는 그 조명업체 있잖아요. 거기가 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전개하면서 그렇게 퇴근 시간이 불안정한 경우는 또 처음 봤던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면접을 보러 갔어요. 이제 과장하고 면접을 봤어요. 그거 얼마 생각하냐? 그러면 제가 주 5일째고 하니까 내가 그래도 한 300원 받아야겠다. 못해도 300원 받아야겠다. 왜냐면 내가 또 주말에 일을 하면 되니까. 그게 맞으면서이다. 근데, 어쩌고 저쩌고, 이 핑계 저 핑계 돼요. 그래서 결국은 270인가? 280인가를, 어쨌든 그쪽 사람들한테는 내가 신입사원인 거잖아요. 또 신입사원이라고 하니까 또 경력직도, 조명 쪽에 경력도 없고 하니까, 그래, 그래, 그러면 270에 일합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하게 일 시키는 건 그것도 문제지만, 근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과장이라는 사람이. 근데 한 번씩, 일을 하다 보면은 조금 일찍 출근하고 좀 늦게 퇴근할 때가 있다. 괜찮겠느냐. 그러면 그게 자주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어쩌다 한 번 있으면은, 그건 일할만 하지. 어쨌든 나도 당장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일합시다. 콜. 어쨌든 그래서 일을 하기로 했어요. 자, 월요일 날 출근했어요. 첫날은 이제 가서 이제 대충 자재 같은 거 보고 이렇게 하고 해서 8시 반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했어요. 오케이 이상 없어. 자, 둘째 날 현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 거예요. 8시까지 나오래요. 8시까지 나갔어요. 그럼 이제 자재 싣고 현장이 좀 다른 지역에 있어서 현장까지 갔다가 또 와서 또 오면 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자재를 또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장비라든가 자재를 내려야 되니까. 근데 그거 다 빼고 타 지역으로 갔다가 회사 복귀한 게 5시 40분인가 5시 반인가 그랬어요. 그래. 거기까지 내가 오케이. 네, 인정. 자, 수요일 날 좀 먼 데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7시 반까지 나오라는 거예요. 쭈씨 이게 뭐야? 점점 출근 시간이 빨라지네? 좋아. 그럼 7시 반 나갔어요. 나가서 또 가갖고 현장에서 일 끝나고 회사에 도착한 시간이에요. 회사에 도착한 시간이 6시 반인가 그래요. 이게 뭐지? 뭘까? 아니, 어쩌다 한 번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목요일 날이에요, 목요일 날. 목요일 날이었나? 목요일도 하여튼 비슷하게 나갔다가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금요일 날. 좀 먼 데를 가야 돼요. 그날 작업을 좀 일찍 해서, 왜냐면 마무리를 져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공사를. 그래서, 회사에서 8시인가, 7시 반에 도착해서 8시에 출발해서 7시 반에 도착했어요. 출근을 했어요. 현장에서 어쨌든 일을 마무리 져야 되니까 끝까지 마무리 다 짓고 다시 자기가 다 내려서 싣고 회사 도착하니까 7시 반. 물론 저녁 7시 반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더 골 때리는 게 뭔 줄 알아요? 월요일 날은 그 업체가 양주 쪽에 있었어요. 양주. 근데 월요일 날 저기 노량진을 가야 되는 거예요. 노량진 지나서 어디 받은 밑에 부천하고 그 사이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맵으로 찍어보니까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 현장까지. 근데 거기 협력 직원들이 7시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7시까지 가야 되는 거야. 2시간 걸리잖아요. 회사에서 5시 출발해야 돼. 근데 미리 짐을 또 실어놓고 해야 되니까 그럼 집에서 내가 3시 반쯤에 이해돼요? 내가 그 금요일 날 오면서 그 막내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첫 번째 회사 취직한 게 거긴 거예요. 그 회사. 내가 물어봤어요. 여긴 이렇게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거에 대해서 수당이 있느냐. 순간적으로 이게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18세 크레파스 같은 십장생 개불알티 같은 인간들.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장한테 물어봤어요. 과장님, 나한테 분명히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쩌다 한번 있는 거라고. 요즘 또 바빠서 그래요.
아니, 그러면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리고 이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내가 들어오자마자 지금 월요일 빼고 일주일 내내 지금 이렇게 늦게,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데 그럼 이건 수당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러면 대표님하고 얘기를 해보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나 못하겠습니다. 바로 대표한테 전화 걸었어요. 나 못합니다. 왜 못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래갖고 저게 내가 생활이 되겠냐고. 나도 계획이 있고, 저녁에 또 이제 알바 있으면 가서 뭐 알바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계획이 잡히겠냐고. 그렇다고 무슨 돈을 갖다가 무슨 몇백만 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280인가 받아가면서 이게 할 일이냐고, 이게. 그 회사가, 그래서 내가 바로 오해하고 그만둬버린 거예요. 자격증도 안 빼주고, 통장에 급여도 안 넣어주는 거예요. 저 받아냈어요. 그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회사, 이거는 피하셔야 돼요. 자, 또 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기능사를 따거나 또는 이제 막 딴 분들이잖아요. 완전히 생초보들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 영상에 전기 기능사뿐만 아니라 전기 기사까지 확 따고 무제한까지 풀었을 때부터 이제 진정한 위력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능사를 딴 여러분들은 일을 하면서 저녁에 와서 퇴근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1년, 2년 지나도 못 답니다. 그러니까 돈도 돈이고 수당도 수당이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그거는 피해야 되는 업체가 맞아요. 네 번째,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회사. 피해라. 걸러라.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두어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오늘은 요 네 가지.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진짜 뼈 저리게 시간 낭비해가면서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다시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막 부딪혀갖고 막 그래서 이런 거구나. 또 며칠 내가 그만둬버리고 떠나버리고 시간 낭비잖아요. 엄청난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업체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일산고등학교에서 리모델링 회사 거기서 이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대표님하고는 지금도 웃으면서 통화를 해요. 제가 거기 넉 달인가 일하고 그만뒀거든요. 근데 그만둔 것도 사람들하고 되게 사이는 좋았어요. 근데 조족이죠, 조족. 벽돌 쌓는 그 사람들. 조족쟁이랑 문제가 생겨서 거기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저는 솔직히 너무 아까워요. 자,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공사업체에 올렸더니 그걸 보고 연락이 왔어요. 일단 얼마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 준전공급이니까 17만 원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일할 수 있겠어요? 일을 합니다. 근데 내가 티맵을 찍어보니까 30km가 넘게 나와. 왔다 갔다 하면은, 기름값이 한 14,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전화 걸어서 대표님 기름값이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기름값까지 10,000원 추가해서 일당 18만 원 드릴게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 자격증 걸고 일할 수 있습니까? 그 자격증까지 걸면 더 좋죠. 그럼 자격증 수당 대신에 그럼 일당으로 10,000원씩 더 드릴게요. 그래서 19만 원을 받고 일을 한 거예요. 넉 달 동안. 그래도 얼마입니까? 그래도 한 달에 한 400 이상은 나오는데 세금 떼고서 세후 400 이상은 나오니까. 그럼 대표가 알아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너무 흔쾌하게. 나는 너무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얼떨떨해갖고 막. 근데 거기서 진짜 재밌게 일을 잘했어요. 그 조적쟁이만 아니면. 그런 업체도 있어요. 좋은 업체, 나쁜 업체만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업체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좋은 업체보다는 조금, 안 좋은 업체. 그러니까 제가 자격증은 많이 갖고 있고, 아직 잘 모르니까, 얘는 잘 모르는구나. 그게 티가 나나 봐요. 잘 모르니까, 이거 이제 이용해 먹겠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요. 최대한 시간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줄이고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시간 줄여서 그만큼 다 자격증 빨리 있다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에서 이번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절실한 심적으로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그 네 가지 그 뒤에 거는 또 다음에 또 영상 한번 또 시간 되면 또 준비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다시 날씨가 더워지니까 날씨 더위 조심하시고 어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